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은 신철식입니다. 예전에는 전문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 또는 4년제 대학에 실패한 학생들이 가는 대학쯤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졸업 후의 취업이나 진로를 생각해서 소신껏 전문대 전형을 두드리는 그런 실속파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졸업 후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전문대학 인기학과인 경우에는 4년제 명문대학에 버금갈 만큼 그런 성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대 수시 1차 접수는요, 9월 3일부터 27일까지로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해드리는 강의를 듣고 전문대 수시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틈새 공략 2015 전문대 수시 전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예, 자, 전문대학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전문대학의 개념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전문대학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60년대 전문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날 전문대학의 체제로 변환이 되었는데요. 전문 직업인 양성의 역할을 전문대학이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의 명칭을 과거에는 뭐뭐뭐 전문대학이라고 이렇게 의무적으로 다 붙여야 됐는데 지금은 4년제 대학과 마찬가지로 뭐뭐뭐 대학교 이렇게 명칭을 써서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나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는 2년제 과정과 3년제 주로 의학 보건 계열이 이 3년제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2년제, 3년제 모두 졸업을 함과 동시에 전문 학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기준을 충족한 전국의 많은 간호과 대학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 중에서 50개 대학의 간호학과들이 통과를 해서요. 4년 대학으로 간호학과만 4년제 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8학년도부터는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전공 심화 과정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수를 하면 전문대 졸업생도 4년제 대학처럼 학사학위를 받아서 대학원 내도 진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실속 있는 진로를 선택한 것이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문대학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문대학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요. 전문대학을 선택하는 첫 번째는 취업률입니다. 취업률. 그래서 또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전공 심화 과정을 통해서 학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전문대학하고 4년제하고 이렇게 MOU가 체결되어 있어서 무시험 전형으로 4년제 편입학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고 수업 연한이 보통 2년에서 3년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덜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금이 4년제 대학보다는 한참 적습니다. 물론 간호학과만 4년제 대학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대학은 어떤 학생들에게 유리한지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내신 성적은 좋은데 유독 모의고사가 잘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들어보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에게는 전문대학을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최상위권 전문대학의 인기학과는요. 웬만한 4년제 대학 못지않는 성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대학은 이 준비 시기가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는데요. 왜냐 그러면 80%를 정확하게는 82.3%를 수시에 이미 모집을 해버리고 정시에는 20% 정도만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또 내신 성적이나 면접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 때는 내신 성적이나 면접번으로 선발을 하지만 정시 때는
모집 인원이 일단 적잖아요.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또 내신과 수능 점수까지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능에 자신이 없는 학생들은 수시 때에 자신이 좋아하고 또 취업 전망이 좋은 그런 전문대학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보시게 되면은 성공적인 입시 전략이 되겠습니다. 특히 전문대 중에서 보건계열 학과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4학년도 보건계열학과의 수시 모집 결과를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은요,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가 4년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합격자 평균을 보시게 되면은 1.99입니다. 그리고 서울여자간호대학을 보시게 되면은요, 4년제로 똑같이 운영을 하는데 합격자 내신 평균 좀 한번 봐보세요. 3.18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차차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수능 3개 영역 평균 4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육보건대보다 서울여자간호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이 비교적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전문대학은 산업체 수요에 맞는 전문 직업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특색을 갖춘 다양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시 모집의 이색학과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너무 많은 거라서요, 제가 다 일일이 소개는 못하겠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거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데 포렌식 정보보호학과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사이버 범죄가 유행하는데 이 사이버 범죄 수사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과학수사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과 동물과 관련된 이런 과들이 있는데요. 재활 승마과도 있고요. 동물조련 이벤트과 이런 다양한 과들이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좀 많이 보시고 또 예술이나 체육 같은 거, 매직 엔터테인먼트과도 있고 또 개그 코미디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끼가 있으면은요, 전문대학에 가서 자기의 끼를 마음껏 발휘해서 자기의 진로를 개척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2015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모집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에서는요, 모든 전문대학이 9월 3일부터 수시 모집 접수 일정을 통일해서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작년에까지는 각 대학별로 각자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는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 선발 시에 4개의 핵심 요소, 즉 학생부하고 면접, 실기, 서류로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 요소를 간소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하는 산업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이색학과들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올해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부사관 학군단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부 성적 미반영하는 비교과 입학 전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은 다양한 수시 모집 전형을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2015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모집 주요 사항 중에 큰 특징을 간단하게 방금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셨는데요. 지금부터는 이번 수시 모집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죠. 올해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2015학년도 전문대학의 총 모집 인원은요, 22만 6,085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시의 82.3%인 18만 6,005명을 수시에서 선발을 해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전형별 모집 인원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 전문대학 전문대학 졸업 이상 이런 학생들을 의외로 많이 뽑습니다. 전문대학 졸업 이상자들이 10,000명 이상 뽑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요. 특별 전형 중에서는 각 대학이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선발하는 자체 특별 전형으로 한 94,000명 정도를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원의 특별 전형으로 약 한 3만 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년제, 3년제, 4년제별로 정원 내 모집 정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대학은 보통 2년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의 71.1%인 11만 명 정도가 2년제 학사로 운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3년제는 약 한 4만 명 정도, 25% 정도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호학과만 4년제로 운영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한 5,300명 정도를 4년제 간호학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대 수시 모집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모든 전문대학 모집 일정이 통일해서 9월 3일부터 원서 접수가 시작돼서 현재 진행 중인데요. 전문대학 수시 일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잠깐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수시 1차, 2차, 2회차 모집이 있습니다. 수시 1차는 9월 3일부터 9월 27일까지 모집을 하고요. 이제 수능이 끝난 다음에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이렇게 해서 2번 모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4년제하고 크게 차이가 있고 장점이 뭐냐라면은 4년제 대학은 이미 수시 1차, 2차를 다 모집을 완료가 됐습니다. 어저께까지. 근데 전문대학은 9월 27일까지 1회차 모집을 하고요. 수능 끝난 다음에 또 수능 성적에 따라서 또는 마음이 바뀐 거에 따라서 2회차 모집을 11월 4일부터 11월 18일까지 모집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초 합격자 발표는요, 12월 7일까지 하고요. 충원 합격자는요, 12월 17일까지 충원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거기까지 등록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정시로 2월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수 기간은요, 시작일과 마감일 모두 모든 전문대학이 동일하게 접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예전 작년에처럼 이렇게 어느 대학은 언제까지, 어느 대학은 언제까지 그게 아닙니다. 모든 대학이 27일까지 1회차 모집을 완료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2015학년도 전문대 수시 전형 일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학생들이 전문대 수시 접수 시에 주의할 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수시 모집을 1회만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되지만은 1회만 모집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1차 또는 2차 중에서 택일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반드시 1회차만 실시하는 대학은 구분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참고로 수시 1차 모집을 하지 않는 미실시 대학은 농협대나 기독간호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 2차 모집을 하지 않는 군산간호대나 서울예술대학은 수시 2차 모집을 실시하지 않으니까 서울예술대에 지원할 학생들은 반드시 수시 1차에 지원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학과에 합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전문대학은 일반 대학과는 달리 수시 모집에서 6회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제한으로 여러분들이 원한 만큼 지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을 지나가는 학생 중에는 간호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대학 내 간호학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개설한 대학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 50개 대학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대학이 있는지를 화면을 통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삼육보건대학이 있고요. 서울여자간호대학 이 두 개의 대학이 4년제 대학으로 간호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천에는 경인여자대학이 있고 경기에는 경북대학이나 두원공과대, 수원여자대, 안산여주대 이런 대학들이 4년제 대학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 수시 전형에서요.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주로 학생부와 면접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을 실시하는 96개 중에서요. 학생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56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나 면접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32개교, 그 이외의 대학은 학생부 플러스 실기 또는 면접 전형으로 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문대학 수시 전형 중에서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반영 교과는요,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는 좀 달리 대부분이 전 과목을 다 반영하는 걸로 73개 대학이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에서는 내신을 반영할 때도 3학년 1학기까지 모든 성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1개 학기 또는 1개 학년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이란 거죠. 그래서 참고로 수시는 3학년 1학기 성적만 반영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대학 일반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를 100%로 선발하는 대학은요, 경기과학대학, 그 다음에 경민대학, 수원여대, 용인송담대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명지대학은 한 30% 정도, 그리고 서울예대나 한양여대는 20%만 학생부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전형을 기준으로 볼 때 학생부를 학년별로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1, 2학년 성적으로 대부분 선발하는데 이것도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는데요. 전 학년을 다 반영하는 대학은요, 3개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인천재능대학이 있고 그러는데요. 그리고 1, 2학년 성적을 100%로 반영하는 대학이 제일 많습니다. 15개 대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경기과학기술대라든지 대림대, 동남보건대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부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좀 보통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우리 전문대학에는 수능 대신, 물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있습니다만은 학생부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은 서울간호대학을 보면은 간호학과 특별전형을 보면은 학교장 추천자 전형은 평균 내신이 4등급 이내 학생들만 지원할 수가 있고요. 본대학 동문 자녀들의 경우는 평균 5등급 이내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계 인사 자녀들은 평균 5등급 이내를 받아야 지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에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이 상담을 해오고 있는데요.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 성적 산출 기형은요, 대부분의 대학들이 검정고시 전 과목 점수를 9등급제로 환산을 해서 대학에서 반영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모집 요강에 이걸 잘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대학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반영하는지 산출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되겠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요, 전문대학에는 4년제 대학보다는 훨씬 적게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호학과라든지 물리치료학과 등 보건계열처럼 인기학과인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학을 보시게 되면 경북대 간호학과는요, 2개 영역에 평균 4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여자간호대학인 경우는 수능 3개 영역을 3개 영역을 평균 4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옹기세무대학은 경우 세무회계 계열의 경우는 영어만 4등급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전문대학 수시 일반 전형의 면접 반영 비율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면접 전형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면접 전형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보겠는데 학생부 87%에 면접 13%를 반영하는 포항대학이라든지 이런 대학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대학에서는요, 전문대학 중에 면접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생부 80에 면접 20%를 반영하는 경북대학이나 학생부 50에 면접 50%를 반영하는 장안대나 한국관광대 정도만이 수도권 대학에서는 면접 비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접 유형은 좀 학교마다 좀 다르는데요. 면접 유형은 대학마다 또 학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 명의 교수님이 학생 한 명을 대상으로 하는 면접인 경우에는 보통적으로 교수님과 1대1로 면접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접 시 질문 내용은 지원 동기나 전공과 관련된 것도 있는데 주로 학생의 적성이나 학과 선택의 동기를 묻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않고 여러분들이 소신껏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되겠는데요. 평가 항목은요, 이렇습니다. 전문대학은 태도나 애절, 그 다음에 품성, 그리고 리더십이나 발표력 이런 것들이 면접의 채점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실기 중심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예체능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이 실기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들이 있는데요. 간혹도 일부 대학에서는 실기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요. 주로 실용음악과라든지 사회체육과 또 뮤지컬 연기과 이런 과목들이 있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동아방송예술대학을 보시겠습니다. 주로 이제 실기 과목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학생부보다는 실기가 지대한 당락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학생부가 좀 약한 학생들은 실기에 좀 더 열심을 하게 되면은 합격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류 중심 전형은요, 서류를 통하여 자격을 심사하고 출신 고등학교를 파악해서 정원회 전형에서 주로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류 중심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살펴보는데 화면을 통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원공과대학의 기타 외국인 전형에서는요, 서류 전형으로 100%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기과학대, 또 여주대, 수원과학대 이런 그 외국인 특별 전형 이런 전형에서 주로 서류 전형으로 100% 선발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만 간단하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문대학의 개념과 전문대학 수시전형 요소별 반영 방법에 대해서 짚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앞서 강의한 내용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서 전문대학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면접, 실기, 서류 중심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전문대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비교과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입학 사정관 전형이라고 보시면 크게 틀린 바는 아닐 것 같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요, 교과나 비교과, 비교과에는 면접도 포함이 되겠는데요.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적격자를 가려내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기준은요, 대학별로 조금씩 다르니까 대학의 모집 요강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는요, 학생부 종합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4년제 대학보다는 좀 적습니다. 총 9개 대학에서요, 537명을 선발하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대학들이 있는데요. 우리 수도권 대학에서는 경복대학에서 28개 학과에서 54명,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리고 수원여자대학에서 9개 과에서 29명 이렇게 모집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이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전문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면은 1단계에서는 성적을 좀 많이 본다 라고 보시면은 크게 틀린 바가 아닙니다. 물론 일반 학생부 전형하고는 조금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1, 2점에 의해서 당락은 아니더라도 학교 교육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성적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연관된 과목,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연관된 학과가 있는데 그 연관된 학과의 과목들은 중요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의 추천서는 대학이 중요하게 보는 전형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에게 다양한 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셔가지고 선생님들께서 추천서를 정확하게 나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모든 정보들을 제공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 대학이 중요하게 보는 다른 항목은요,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대한 열정입니다. 사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에 대한 열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열정입니다. 그래서 이 모집 단위에 진학하기 위해서 기울인 노력, 소위 이 끼를 잘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입학사정관들은요, 여러 방면을 기울이는 다양한 탤런트를 보다는 한 방면에 집중적으로 끼를 드러내는 학생을 선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대학마다 자기 대학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따른 인재상에 맞추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의 인재상이 무엇인지 모집 요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대학 수시 전형의 하나인 비교과 입학 전형인데요. 이건 4년제 대학에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에 이어서 2015학년도에서도요, 수시 모집에서는 학업 성적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학생 평가 시 산업체 인사가 필수적으로 참여를 해서 직업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는 비교과 입학 전형을 전문대학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비교과 입학 전형은요, 입시 단계에서부터 취업과 연계시켜 평가하는 맞춤형 입학 전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번 수시 모집의 경우에는 총 15개 교가 119개 학과에서 전년도보다 162명이 늘어난 1313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전형은 학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직업 적성검사, 그리고 학생부 활동사항 등 비교과 요소하고 산업체 인사가 참여하는 그룹 면접, 그리고 심층 면접을 통해서 학생의 취업 의지나 재능과 열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과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을 어느 대학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 대학에서는요, 경북대학에서는 40명을 모집하고요, 여주대, 연성대, 그리고 취업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된다고 하는 영진전문대학에서는요, 13개 학과에서 162명을 이렇게 모집하고 있고요. 또 인천재능대학에서도 92명씩이나 이렇게 모집해서요, 학생부 성적이 좋지 못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끼를 가지고 있던 특정 부분에 있어서 끼가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다가 지원해 보시게 되면은 의외의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전문대학 특별전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특별전형은 말 그대로 특별한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게 지원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성적이 우수한 학생일더라도 특별전형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들은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그만큼 낮아서 일반 전형보다는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전형의 유형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2가지 이상의 지원 자격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그러한 전형이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살펴본 다음에 지원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전형에는요, 정원 내 특별전형이 있고 정원 외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먼저 정원 내 특별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내 특별전형으로 먼저 추천자 전형이 있는데요. 이 추천자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기 추천자 전형은요, 학과와 관련한 특기가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자기 추천자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에 지원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도권 대학 중에서는요, 부천대나 신안산대, 또 용인 송담대 등이 이런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장 등 다양한 추천자 전형에는 어떤 대학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장 추천자 전형에는 46개 대학이 실시하고 있는데요. 삼육보건대라든지 서울여자간호대, 웅지세무대학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가장 많은 추천자 전형이 바로 교사 추천자 전형입니다. 여기에는 숭의여자대학, 또 용인송담대학이나 한국복지대학, 이런 대학들이 이 교사 추천자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방자치단체장 추천자 전형 등 여러 단체장들이 추천하는 그런 특별 전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내게 유리한 전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정원 내 특별 전형으로는 특기자 전형을 소개할까 합니다. 각종 대회 입상 및 참가자 전형이 있는데 이런 실적을 가지고 또 대학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들이 또 배화여자대학이라든지 서울예술대, 서일대학 이런 대학들이 각종 대회 및 수상 실적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학과에 맞는 국가기술 자격 및 공인된 민간 자격증 취득자, 또 모집 단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에 대해서 선발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그런 대학들은 경기과학기술대학이라든지 경복대학, 동아방송예술대학이라든지 대화의자대학 이런 대학에서 국가기술 자격 및 공인된 민간 자격증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어 또는 컴퓨터 능력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요. 대림대학이라든지 웅지세무대학에서 그런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 효영상이나 각종 표창 수상자 이런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또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는 대학도 있는데요. 동남보건대나 숭의여자대학 이런 대학에서 그런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학과 성적이 우수하고 또 고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대학은 동남보건대라든지 숭의여자대학에서 선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위 관련 직업교육기관이나 재취업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또 전형 기회가 있는데요. 이런 대학은 여주대학이라든지 경기도에 있는 장안대 이런 데 또 청강문화산업대학 이런 대학에서도 이런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집단위 관련 학과 또 관련 학과와 또 설립자 또는 자녀 이런 자녀들까지도 또 업계 종사자 관련 학과 경력자 이런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요. 모집단위 관련 가업 승계자를 모집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 각종 행사 자원봉사하고 또 축제에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참가자들을 또 모집하는 그런 대학들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 및 지역 배려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독립유공자라든지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원폭 피해자 및 가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주로 학생부 100%나 또는 면접 100%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생활보호 대상자 및 그 자녀 그리고 편부모 가족이라든지 어른들과 같이 거주하는 노인 동거 가족들 또는 황공미화 자녀 이런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으니까요. 나에게 적합한 전형이 어느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요. 남학생만 특별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도 있고요. 또 다문화 가정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출신고교 유형에 따른 전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성화, 옛날로 말하면 전문계 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이 특성화 고교 출신자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지원 자격에는 특성화계라든지 뭐 예능계 또는 체육계 이런 고등학교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가 되겠고요. 또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졸업 예정자로서 1년 이상 직업과정을 이수한 그런 학생들도 여기에 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을 살펴보면요. 인천재능대라든지 동아방송대, 영인 송담대 이런 대학들이 이런 특성화고 특별 전형을 모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교 출신자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는데 좀 특이합니다. 일반계 고 학생들도 이런 특별 전형이 있는데요. 인천재능대라든지 서영대, 신안산대나 유한대, 경기과학기술대 이런 대학에서 일반계 고교 출신자 특별 전형을 모집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요, 기타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2015학년도부터 전문대학에요, 부사관 학군단 RNTC라는 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6개 전문대학을 지정을 해서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해, 공군, 해병대 이렇게 4개의 병과가 있는데요. 육군에서는요, 경북 전문대라든지 대전과학기술대 그리고 전남과학대 이렇게 3개 대학에서 육군을 모집하고요. 해군은 경기과학기술대, 공군은 영진전문대, 해병대는 여주대학에서 각각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졸업 후에는요, 하사관으로 임관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으로 좀 어렵다든지 또 군인이 체질에 맞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사관으로 지원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전문대학에 가서 RNTC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하사관으로 임관할 수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원 내 특별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정원 내 특별전형에 대해서 한 번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외 특별전형은요, 아까도 정원 내도 있었지만은 특성화고 재직자 특별전형이 있는데요. 특성화고하고 마이스터고 이 졸업을 하고서요, 3년 이상 현장의 경력을 가지게 되면은요, 그 근무 경력을 인정받아서 재직자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학도 및 성인 재직자 특별전형이 있는데요. 고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5년 이상 경과자 또는 25세 이상이나 30세 이상 같은 자격 기준을 충족을 하면요,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특별전형이 있는데요. 이건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방송을 보고 계신 그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혹시 예전에 그 대학 진학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이 전형으로 해서 전문대학에 진학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취업난이 계속되면서요, 전문대학의 일부 취업 유망학과에 대학 졸업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석사, 박사 졸업생들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또한 고학력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각종 자격 취득이나 국가고시 합격 또 취업 등의 유리한 학과에 재입학하려는 전문대 이상 졸업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학생들 지금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전문대학에 다시 진학을 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제가 인터넷상에서 답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을 실시한 대학들이 있는데요. 4년제 대학에도 있죠. 농업 특별전형도 많이 실시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도 있다라는 거. 또 그 밖에는요, 서해오도 지원 특별전형도 있고요.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대학 수시전형과 특별전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전문대학 지원 전략은 어떻게 짜면 좋을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대학 지원 전략에 대해서 정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전문대는 4년제와는 달리 취업에 유리한 특성화된 학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고등학교 내신의 반영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취업률은 대학 알림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학과 및 직업에 관한 정보는요, 워크넷이나 커리어넷을 활용하면 참 좋습니다. 저도 커리어넷을 하루에 최소한 한 번 이상씩은 꼭 가서 확인을 하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내신만 가지고 배치 참고 점수를 볼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직업 그리고 학과에 대한 정보와 자신의 적성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한 다음에 학과를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취업률을 고려해서 선택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시행착오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석사, 박사를 졸업하고 다시 취업이 잘 되는 또 자기의 적성에 맞는 전문대학이라고 다시 회귀하는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전문대학 지원 시 유의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기간 내에 전문대학 내에 또는 일반 대학 및 전문대학 간에는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과는 달리 6회 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으니까요. 전문대학에는 부담 없이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문대학은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요, 동일 대학 내에서도 2개 정도, 3개까지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요. 그 복수 지원을 허용하는지는 입학처에 전화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중요한 사항인데요. 수시 1차에 A대학에 합격해서 등록까지 했다 할지라도요, 수시 2차에 B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대학에 등록해서 B대학에 합격을 하면은요, 처음에 1차에서 합격했던 대학에 등록 취소를 요청을 하고 2차에 합격했던 대학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시 모집에 지원해서 일개 대학에, 즉 일반 대학이나 산업대학이나 교육대학, 전문대학을 다 포함해서요, 일개 대학이라도 합격을 하면요, 여기에는 추가 모집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등록 여부와 상관없습니다.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합격자들도 정시에는 지원할 수 없다는 거, 정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위반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가 합격자를 포함을 해서 수시에 합격을 하면 정시에는 절대 지원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시에 충원 합격자도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에 지원이 금지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각 대학의 충원 합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원할 때 합격하고 보자고 무조건 뿌려대서는 곤란하다. 자기가 꼭 가고 싶은 거, 그런 대학, 그런 과만 선택해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에 지원해서 2개 이상의 대학, 일반 대학이나 산업대학, 교육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합격한 사람은 하나의 대학에만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경우는 예외는 있습니다. 특별법에 의해 설치되는 대학이라든지 각종 학교는요, 이 적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 각종 학교에는 폴리텍 대학이라든지 서울예술종합학교, 호서직업전문학교 등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류의 대학에는요, 합격하고도 등록을 했다 할지라도 수시나 정시 또는 정시, 수시, 정시 다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반드시 기억하실 거는요, 입학 지원 방법을 위반하는 자는요, 내년도에 전산으로 다 검색을 해봅니다. 합격생과 불합격생들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요, 거기에 이중으로 합격하거나 이중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은 입학을 취소를 한다라는 거. 이거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테스트를 하지 마세요. 반드시 이거는 꼭 지켜줘야 될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문대 수시 전형과 특별 전형의 특징, 그리고 전문대학 지원 전략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강의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자,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틈새 공략 2015 전문대 수시 전략.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 학생부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요, 갈 수 있는 전문 대학은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좀 가지고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대학들이 학생부를 2학년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또는 1, 2학년 성적만 반영하는, 아까 여러분들 살펴보셨잖아요. 1, 2학년 성적만 반영하거나 또 학년별로 몇 개의 과목만을 선택하거나 지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전과목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지만 일부 교과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 맞게 조합을 잘 해보시게 되면은 의외의 좋은 유리한 대학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최대한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전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 이번 수시 모집은 놓치지 말아야 될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전문대학은 수시 모집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수시 2차 모집이 뭡니까? 수시 모집을 통해서 전체 모집 인원의 82.3%를 선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수시 2차 모집에서는요,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높고 또 9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수시 1차 모집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꼭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면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원해 보는 것을 저는 정말 강권적으로 부탁을 합니다. 전문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에게 오늘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